이번 2부에서는 그러면 이 다른 파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경력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고 수입 창출을 어떻게 했나 하는 점들을 좀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일부에서 했던 얘기하고 약간 겹칠 수도 있겠지만 요약하는 측면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그 다른 파도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건지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디자인이나 브랜딩 혹은 마케팅, IT 서비스 개발 어쨌든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저희의 이제 역량이 필요하면은 그 일을 해주는 이제 어떤 용역 형태의 일이 이제 저희가 지금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가장 수익이 많이 발생했던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잠깐. 네. 그러면 이제 농업 브랜드 매니지먼트라고 네. 이제 통칭 하시던데요. 네. 예, 그 안에 디자인도 있고, 브랜딩도 있고, 예, 마케팅도 있고, 판매, 유통, 네.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IT 서비스까지. 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네. 이게 각 분야별로 나누면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농업 외에 그냥 단순히 홈페이지 만들 필요하다, 단순히 뭐 디자인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그냥 저희가 이름 짓기로는 그냥 농업 브랜드 매니지먼트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유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과정 속에 있는 일들을 해주고 그 매출을 쉐어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거기서 보통 우리가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6차 산업이랑은 조금 다르게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부분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조를 하시거나 혹은 농사를 짓는 분들은 본업, 그러니까 제조를 하시거나 혹은 그 농업을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 저희는 조금 더 시장이나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그분들의 제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비싼 값에 팔릴 수 있을지,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적절한 어떤 온라인 채널은 어디고 홍보 채널은 어딘지를 선택해서 저희가 그러한 일들을 집행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정말로 매니지먼트를 하시는 거네요. 네. 네, 브랜딩과 매니지먼트를 다 하시네요. 네, 네. 용역과 농업 브랜드 네. 매니지먼트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고 네. 또 어떤 모델이 있나요? 일단은 크게 그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는 그 저희가 유통을 해주면서 돈을 매출 쉐어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제품을 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이제 판매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저희의 브랜딩을 가지고 OEM을 맡겨가지고 저희의 제품을 판매한다든지 네. 혹은 저희가 이제 제품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까지의 확장을 올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고 아직 거기서 매출이 바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체 상품. 네, 자체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 상품 개발해서 그것을 브랜딩하고 판매 유통할 계획이 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용역이라고 하면 디자인 용역일 수도 있고 네. 브랜딩 용역일 수도 있고 각각의 원하는 것을 맡아서 해주는 네. 그 용역 사업 퍼센테이지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어떤 한 제품이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 있죠? 예를 들어 생강청 제품. 생강청 제품? 네. 아, 그럼 생강청 제품의 브랜딩과 매니지먼트를 같이 네. 일련의 것을 쭉 하는 그런 그 비즈니스 영역이 있고 네. 그다음에 판매 유통. 두 번째 게 그냥 판매 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같이. 되겠습니다. 네. 아, 판매 유통의 일과 거의 유사하고 그냥 같은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네. 그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판매 유통, 세 번째는 저희 제품 아, 제조 유통. 아, 그 제조 유통은 아직 매출이 없는 수입이 상태입니다. 발생하지 않고 준비하는 단계. 올해 그거에 좀 주력을 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앞에 이제 비즈니스 네. 모델에서 용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정의하기에 이제 용역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기보다는 네. 현금을 창출하기 위한 그냥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꽤 많이 했었고요. 거의 한 80% 지금까지는 70에서 80%는 다 거기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디자인을 해달라, 아니면 뭐 홈페이지를 네. 만들라. 그런 부분들. 네네. 네. 그런데 이게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계속 확장이 되고 전문 영역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아니고 그냥 저희가 그 다음에 진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을 하기 위한 현금 창출 수단이었고요. 네. 30%는 이제 그런 저희가 농업을 유통해주고 광고해주고 마케팅해주는 네. 그런 일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비율은 계속 줄여 나가서 용역을 0%로 만드는 게 목표. 목표입니다. 네. 아, 왜 그렇죠? 결국에는 그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뭐 서비스를 필요할 때는 해줄 수 있지만은 점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그 시간을 투자를 하면 할수록 저희의 전문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늘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서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현금이 마련이 됐으니까 조금 더 저희의 일에 가까운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상품을 만들고 그걸로 유통하고 판매하는 이런 일들을 좀 더 늘려갈 생각이다.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크게 보면은 경력이 그 게임 개발자 IT 쪽에 계셨다가 지금은 1차 산업 농업에 있어서의 네. 여기에 서비스를 붙인 구조가 되겠네요. 2차 가공을 하시는 주력은 2차 가공을 하시는 분들의 서비스를 붙이는 형태로 아,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가공까지도 하려고 네. 하는 거고요. 네. 예, 거기까지 이제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그 1회분에서 이 길은 당분간 향후 10년까지도 내가 계속해서 갈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일단 항상 많이 논의되는 게 좋아하는 일을 할 거냐, 잘하는 일을 할 거냐 이게 가장 큰 어떤 기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잘하는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 잘하는 능력과 또 잘하는 일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프로그래밍을 저의 재능이 있고 잘하는 일이었지만은 사실 현재는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제가 잘했던 거는 사실은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것보다는 어떤 거를 분류하고 정리하고 약간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일을 제가 좀 잘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 기획이네요. 네. 근데 네. 제가 좋아하는 거는 네. 먹는 거거든요. 네, 먹는 거 좋아하고 그 일이진 않지 않습니까? 네.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네, 네, 네. 먹는 거 좋아하고 네. 그 먹는 비즈니스를 분석하는 일을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이 가게는 어떤 좌석이 몇 개고 네. 뭐 매장의 회전율은 얼마가 될 것 같고 네. 뭐 원가는 얼마가 될 것 같고 이런 네. 것들을 분석적으로 생각하면서 식당에서 음식 먹거나 제품 먹는 거를 원래부터 좋아했거든요. 원래부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잘했던 거는 카페를 할 때도 네. 외출과 손익 구조를 만들고 레시피의 함량과 원가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재미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 노란색 도넛 가게가 그렇게 단숨에 성공할 수 있었군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충격적이었던 게 대부분 소상공인 분들이 본인의 가게의 원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모르고 장사를 하신다는 게 전 충격이었고, 근데 장사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감각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어쨌든 그렇군요. 그래서 좋아하는 네. 일로 돈을 버는 돈을 방법. 버는 게 중요하고 본인 재능이 근데 무엇인지를 조금 남의 네. 이야기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넌 뭐 잘하더라. 네네. 음. 그거는 확실히 제가 아는 것보다 남들이 너 이래라는 거에서 자신감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이제 먼저 하되 이제 잘하는 재능을 좀 쓸 수 있는 부분 그거를 하면은 조금 돈 버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그렇군요. 보통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좋아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잘하는데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네. 나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해. 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닌데 마치 좋아하는 걸 내가 선택해야 되나 잘하는 걸 선택해야 되나 하는 선택의 딜레마에 네. 빠져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이게 실제로 내가 잘하는 것인지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보자면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인지 알려면 해봐야 되는 거고 경험해보고 맞습니다. 체험해보고 파일럿 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는 상상하는 것이 그것이 일이 되려면 직접 해보는 이 과정을 거쳐서야만 일이 되는 거고 그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신 것 네, 맞습니다. 같습니다.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를 둘 다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맞아요. 그거를 네.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맞아요. 내가 이때까지 전공을 이걸 네. 했으니까 나 이거 잘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전공인데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맞아요. 또 네. 이거 좋아한다라고 생각했으나 뭐 음식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고 더 깊게 들어가서 내가 음식의 원가를 산출해서 이 음식이 원가 대비 맛있는 맛이 나는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같은 좀 디테일한 부분을 얼만큼 좋아하는지도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방법 많이 해봐야 된다. 단순하게 네. 얘기하면 해봐야 된다. 돈을 벌 때까지. 더 벌 때까지 네. 네. 하다가 별로면 그리고 빨리 포기하기.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네. 두려워하지 말라. 되게 뭐 본인이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네.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포기하면 너 이때까지 했던 거 아까워서 어떡해. 제가 회사 그만둘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지금 개발자가 그렇게 연봉을 많이 받는데 너 왜 그만둬? 근데 한 창창한 나이에. 네네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엔 그 말을 책임져주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만약에 진짜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포기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끈기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저는 조금은 빨리 포기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그 직장을, 그 직업을 그만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내 몸에 저장되어 있고,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강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개발자 때 했던 그 게임의 개발을 하고 있진 않지만 본인에게 그 경력으로 인해서 쌓였던 그 네. 역량을 지금의 일에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쵸? 네, 완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경력의 묘미.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만두고 다른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4번, 5번 다른 파도에서의 경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것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이 사실 돈이 충분해서 시작하는 일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정말 돈이 많다고 해서 시작했다가는 그 돈 그대로 남아나지 않을 거죠. 네. 그쵸? 예. 왜냐면 그 돈을 유지하거나 더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그 업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충분하지 않게 그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구하고 싶어요. 아, 네. 뭐 저도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달달아동은 네. 제가 모아온 퇴직금을 다 쏟아부었나요? 쏟아부은 일이거든요. 용감하시네요. 그때는 이제 네. 저는 원래 돈을 잘 모으진 않아서 네. 그럼에도 좀 모여있던 돈이었거든요. 금액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더 좋으니까 참고하게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모아져 있었고 네. 근데 다 썼어요. 다 썼고 심지어 빵집 열 때는 대출까지 풀로 땡겨가지고 오. 또 5천만 원 정도 대출 받아서 이제 빵집 했었고요. 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짓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그 생각보다 지역에서 이런 청년들이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 도와주는 부분이 많았는데
저는 서울에서의 창업 문화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다 당연히 내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알아보지 않고 돈을 네. 너무 많이 쓴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첫 번째 달걀아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린 스타트업 네. 되게 그런 형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서 리스크가 좀 더 없었는데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빵집은 제가 한번 해봤다라는 약간 생각 때문에 자만했군요. 그쵸, 조금 장비나 이런 거에 과잉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빵집은 카페보다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나중에 가게를 팔 때도 되게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뭐 결론적으로는 손해를 안 보고 이제 넘기긴 했지만은 그래서 조금 처음 시작할 때 본인의 모르는 부분이라면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말 최소한의 제품을 만드는 게 요즘 같은 조금 불안정한 시대에서 네.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좀 지역에 특히나 내려왔을 때 저희가 하고 있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혹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잘 알아보신 뒤에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저는 오히려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막 가게를 왜요? 막 하나, 두 개 이렇게 되니까 제 지역에 있는 보조금 다 막 가져가는 거 아니냐. 다 자기가. 저 근데 몰랐거든요. 좀 너무 억울해서 난 다- 다 대출인데 아직도 갖고 있고. 네. 아 그거에 타격이 좀 크더라고요. 아무튼 네. 네,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넘어오면은 고정비 줄이는 거에 대한 고민을 생각보다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비라 하면 인건비가 있을 거고. 이제 뭐 임대료 같은 게 예. 있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는 업이 서울에 굳이 사무실을 내어야 하는 일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뽀대 난다 해가지고 약간 막 되게 무리한 곳에 사무실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게 사실 돈을 안 버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정비가 높아졌을 때 네.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이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동에 창업하기가 좋았다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임대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대한민국에서 비즈니스 모델로 봤을 때 원재료는 하동이나 서울이나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임대료. 임대료였거든요. 그러면 하동에서 창업을 한다면 임대료가 조금 임대료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적합할 것이고 뭐 그러면은 창고업 같은 거 이런 거가 더 좋겠죠. 네. 반대로 서울이면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면 임대료를 높게 쓰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 놓치는 게 네. 가장 돈이 충분하지 않아도 원하는 거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는 고정 비용을 네, 다시 최대한 한번 줄이는. 예, 예. 최대한 고용하지 않고 네. 프리랜서로 고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좀 찾아본다든지. 네. 내가 꼭 그 서울이어야 하는가? 네, 네. 높은 임대료가 있는 곳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인가? 네. 임대료의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물론 큰 산업이면은 임대료 네. 크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면 아예 임대료 없이 할 수 있는 일도 너무 많고 고용하는 것도 약간 그게 뽀대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근데 최대한 고용을 안 하는 게 이 초기 단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개인 자영업 측면에서 보면은 그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1인으로 뭐 하고 싶어 하는 본인의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있을 때, 이게 각 지역에 있는 그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두드려보는 것이 괜찮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 지역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하동에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어플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하동에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 문을 두드릴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왜냐하면은 네. 생각보다 지역에서는 역량 있는 청년분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뭔가 이렇게 지역에서 관계를 안 맺고 시작을 하는 것보다 네. 지역에서 관계를 맺고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저희 같은 입장에서도 역량 있는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은 돈을 털어서라도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지역에서 일을 해봤을 때 나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저희는 잘 알고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업비를 통해 가지고 음. 휴식이나 쉼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조금 일을 하거나 더 큰 포텐셜을 터뜨릴 수 있는 분들을 지역에서 반겨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 열정, 열망이 있다면 먼저 돈을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지역에서 좀 뿌리 내려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요런 게 있는데 조금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라고라도 물어본다면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도움 많이 받았고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는 뭐 영어와 불어를 한다. 네. 어학 능력이 있고 여행의 취미가 있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들을 좋아해. 네. 그래서 한 곳에 있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돌아다니는 것도 좋은데 대체 이것이 무슨 업이 될지 비즈니스가 될지 돈이 될지 알 수가 없어. 라고 할 때 각각의 이제 이 마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혹시 같이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네. 라고 하는 얘기들을 그냥 무작정 해봐도 그쪽에서 너무 좋아한다라는 네. 얘기를 맞습니다. 지금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하겠다. 네. 나 요 지역에서 쉬고 땡사땡사 노는 게 아니고 나 일해서 돈 만들고 싶다. 같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느냐. 이게 훨씬 더 반기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네. 지역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약간 그런 느낌.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한번 파일럿을 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두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수입 창출 방법의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번을 돈을 만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 이 표현 되게 좋아하거든요. 돈을 만든다. 네, 돈을. 제가 그런 말을 했었나요? 두 번 하셨어요. 일부 때도 하고 지금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로서 돈을 이제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광희 대표님이 이렇게 수입을 창출하고 돈을 만들게 된 요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 좀 어렵죠? 어렵긴 한데 나는 원래부터 타고났다. 아니요, 막 그렇진 않고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네. 그다음에 돈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월급은 받는다고 사업은 돈을 만든다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 두 가지가 나쁜 건 아니고 사람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돈을 만드는 쪽이 조금 더 책임은 많지만 자유도가 많이 따르고 주체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돈을 만드는 행위가 더 제 라이프 스타일 혹은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런 어떤 가치관에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돈을 좀 만들어서 이 돈을 만드는 행위에 더 도움이 될 분들과 함께 돈을 나눠주면서 더 돈을 많이 만들어서 뭐 지역 경제에 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이루고 싶은 꿈에 더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더 즐거워서 돈을 만들고 사업하는 거를 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처음에는 개발자로 계셨지만 언젠가는 이때는 직장인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언젠가는 정말 비즈니스를 꼭 하실 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네. 듭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네. 공모전 나가고 창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늘 네. 관심이 많았고 그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네. 외력에 의해서 되게 영향받는 삶을 싫어하게 살았다고 해야 되나? 학원도 한 번도 다녀본 적 없고 부모님이 늘 좀 좋게 말하면은 자유롭게 나쁘게 말하면 거의 방생하듯이 키우셨거든요. 저희 집에 문화가 그래요. 중3이면 어른이고 나가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중3? 좀 빠르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네. 저희 동생도 고등학교 기숙사학교를 갔고 아, 저희 형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외지로 갔거든요. 네, 그런 문화들에서 되게 대신 많이 믿어주세요. 그런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약간 틀에 박혀서 오히려 시키는 일만 하는 거는 이제 익숙치가 좀 않은 거죠. 약간 좀 사회 부적응자 같기도 한데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갈 때도 제가 나 이 회사에서 커리어를 정말 많이 쌓아서 임원이 돼야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내가 여기서 시스템을 배워서 정말 음. 잘 되는 회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배우고 싶어서 들어간 게 더 컸어요. 그래서 늘 고등학교 때부터 창업에 대한 꿈은 있었고, 그리고 그런 창업가들에 대한 책이나 아니면은 영상 같은 거를 엄청 많이 봐주셨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원래 그렇게 독립적이고 조금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것에 가치를 좀 많이 네, 두는 많이 뒀던 편이에요. 집안 문화고 그렇게 성장했고 네. 나 또한 그랬다. 네, 그랬던 어.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심지어 직장을 들어가면서 나는 이제 이 시스템을 좀 배워서 네. 언젠간 창업을 하리라. 네. 역시 될 분은 다르시구나. 아유, 그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네, 다릅니다. 성향이 그냥 성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반대로 많은 어떤 창업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특히 직원분들한테 네. 왜 니는 그 주체적이지가 않아라고 얘기를 오히려 하면서 이렇게 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겪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주체적이니까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는데 음. 어떤 분은 성향이 정말 그냥 회사에서 딱 시키는 시키는 일만 하고 일. 본인이 나가서 주체적으로 취미 생활을 하시면서 또 인생을 나아가시는 분도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력하는 거는 만약에 그런 분이 우리 팀원에 있다고 할 때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일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 반복적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일을 해주시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게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좀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너무 세상에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또 안 좋을 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조직 관리,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 조직 입장에서 네, 네. 조직 관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자기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완수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줄 때와 네, 네. 이 사람이 가져갈 성과와 그리고 그렇지 않고 시키는 일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완수해서 이것 또한 완성도 있게 만드는 거에 더 관심이 있고 네, 네. 이 내부에서 좀 승진하고 계속 월급을 많이 받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할 조직 관리가 조금씩 다 네, 조금 다르죠. 다른 것 같습니다. 다 필요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까 좀 더 많이 벌고 네. 많이 벌어서 나누기도 하고 내가 번 것으로 더 많이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고 싶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은 경제적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정확한 수치로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지만은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돈이라는 게 없으면 너무 슬픈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회사의 제일 직원분들이 힘든 상황은 일이 많은 게 아니고 저희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월급을 제대로 못 줄 때 제일 불안함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에 다니는 직원분들이 또래 직장인들만큼 돈을 똑같이 벌어서 비교를 서로 하지 않을 정도의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내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 하나 다짐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서울이 훨씬 돈을 많이 버니까 서울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저는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에서 벌어온 만큼은 지금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개발자였을 때의 소득 만족도를 네. 지금 하는 일로 달성하는 거. 아. 네, 그게 두 번째고 그걸 증명해내야 저도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 하동도 돈 많이 벌 수는 있으니까 내려와. 혹은 너네 고향에서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됐는데 친구들한테 지역에서 돈 많이 돼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초록색에서 앞으로 2번까지 가는 그렇죠. 네. 이렇게 제가 막 그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위치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네. 것이 목표로 네. 생각하고 있다. 당연히 삶의 만족도는 당연히 높죠. 높고 네. 생활비가 많이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삶의 순수익이 더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출이 좋은 똑같지만.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삶의 순수익. 네. 예. 그렇죠. 삶의 순수익이 높은
이 일사분면으로 곧 이동하시기를 노력하겠습니다. 바라면서 네. 24년의 목표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24년의 목표입니다. 목표는 높게. 이강희 대표님이 생각하는 하동이란 무엇인가요? 네, 하동이란 일단 제가 뭐 거의 중3 때까지 굉장히 좋은 기억들이 많이 묻어있는 자연이 좋고 활기 좋은 그리고 좋은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사업적으로 봤을 때도 뭐 관광지도도 어느 정도 포텐셜이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남부지방이면서 섬진강이 있어서 수량도 좋고 그다음 산이 있어갖고 공기도 깨끗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농산물들이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뭐 대봉감, 녹차, 딸기, 뭐 파프리카 엄청 많은 농산물들이 다양하네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괜찮은 재료로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 만든 거를 서울 혹은 세계로 이렇게 이렇게 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앵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마도 화개장터의 약간 정신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꿈을 조금 이뤄내기에 너무 좋은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